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영 프로세스 통합 11주차 수업입니다. 우리가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프롬프트 기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학과 홈페이지죠. 그 학과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질의응답할 수 있는 그런 챗봇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 주요 뉴스 한번 쭉 리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챗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LLM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프롬프트. 근데 이제 고급 프롬프트를 좀 다룰 예정인데 그 고급 프롬프트 중에서도 이 체인 프롬프트와 그 라우팅 프롬프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프롬프트 단독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복잡한 문제를 풀려면, 그죠? 이 복잡한 문제를 풀려면 이게 딱 하나의 프롬프트만 가지고 해결될 게 아니라 이 두 개 이상의 프롬프트가 모여서 문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이 체인 프롬프트, 라우팅 프롬프트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개의 프롬프트가 사용되는데 그때 이 나온 프레임워크가 바로 이제 랭체인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경영학 학사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죠? 전통적인 경영학 시대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AI, AI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논지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모델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그 투 플랫폼이라는 회사의 수트라라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한국어 추론 능력이 국내 모델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어 자체, 그 문자적인 그 자체만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을 때는 뭐 국내든 해외든 뭐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문화라든가 정서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는 아직 평가를 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평가 모델이라는 것이 뛰어나다라고 했을 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평가 모델 벤치마킹 하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 뭐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한국어 추론 모델, 한국어 추론 능력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LLM의 지능이 고도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생물학적 지능의 비중이 1% 미만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의 지식을 생성한다든가 문제를 해결할 때 너무 의존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우리 생물학적인 지능이 이제 많이 줄어들겠죠. 뭐 이렇게 좀 우려하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MS365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9에 이 코파일럿이 이제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판에 탑재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이 영상을 꼭 보시고 MS 오피스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그죠? 어, 여기 이게 워드에도 반영이 되고 뭐 프롬프트가 워드에도 반영이 되고 뭐 엑셀에도 반영이 되고 음, 그 다음에 뭐 파워포인트도 반영이 되는 뭐 그런 형식이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엑셀에다가 스프레드시트에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반영해 적용해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는데 워드와 파워포인트에서도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화가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 이현세 작가님이
그 AI가 그림을 너무 빨리 배워가지고 그죠? 좀 화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림을 너무 잘 그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림 영역에서도 이제는 사람의 능력을 능가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데드봇이라고 해서 그 망자, 돌아가신 분의 목소리라든가 그 다음에 얼굴, 행동을 그대로 생성해냅니다. 예, 생성해내는데 이것이 어떤 외로움이라든가 그리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유저에게 어떤 심리적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AI가 발달함으로 인해 가지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을 자꾸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하겠지만 그것이 어, 실현이 됐을 때는 오히려 역기능,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은 잊혀지는 게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살아있는 사람한테 어, 좋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개발에 있어서도 AI가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작곡가 김형석 씨의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음악 우리가 지금 수노 우리 봤었죠. 인공지능 음악을 듣던 이 작곡가의 표정이 어땠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AI가 지금 뭐 그림, 그 다음에 음악 이렇게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어,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그것이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놀랍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애플 얘긴데요. 아이폰이 챗 GPT를 이제 활용하냐 안 하냐 이거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애플하고 오픈 AI가 이제 계약에 임박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떤 기업하고 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겠죠. 뭐 클로드도 그 중에 한 기업이었고 결국 이제 오픈 AI와 그 협업을 할 걸로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픈 AI를 이제 따라가는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들이 지금 엄청난 자금 조달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 뭐 미스트랄이라든가 프랑스 기업이죠. 그 다음에 뭐 XAI 머스크가 만든 회사입니다. 이 두 개 회사가 엄청난 자금 조달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AI가 발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업 사태를 맡는 사무직,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폭동을 일으킬까 뭐 재밌는 제목으로 이렇게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 직장을 잃게 되거나 기존에 이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텐데 떤 현상이 일어날까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체인 프롬프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체인 연결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프롬프트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가 우리가 프롬프트에 입력값을 넣어가지고 프롬프트를 실행하면은 출력값이 나오고 그죠? 두 번째 프롬프트에는 이 아웃풋 프롬프트 결과와 새로운 인풋 두 개가 들어가서 또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 출력값이 입력값이 되는 뭐 그런 형태의 프롬프트를 우리는 체인 프롬프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부터 시작해서 뭐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렇게 쭉쭉 연결되잖아요. 그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저글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떤 연속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프롬프트를 우리가 체인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프롬프트의 출력을 다른 프롬프트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떨 때 사용하는가 하면 떤 복잡한 목표가 있을 경우에 떤 작고 관리하기 쉬운 여러 작업으로 나눠서 그것을 이제 연결해서 해결할 때 우리가 이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작고 관리하기 쉬운 여러 작업으로 우리가 분리를 했을 때 장점은 뭔가 하면 아웃풋 생성된 출력이 정확해지고 일관성이 있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체인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단계의 작업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지침이라고 하죠. 인스트럭션이 아주 복잡한 경우, 그 다음에 출력 결과를 한 번 더 밸리데이션, 여기서 확인이라는 것은 밸리데이션입니다. 검, 밸리데이션,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 맞냐 틀리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행 처리, 병렬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위 작업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하기 작업에 대한 별도 프롬프트를 만들고 병렬로 실행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롬프트의 결과가 있을 때 이것을 하위 프롬프트를 동시에 이렇게 실행을 시킬 때 우리가 이 체인 프롬프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서에서 인용문을 찾고 그 인용문에 대해서 질문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서 그죠? 어떤 인용문을 찾아달라라고 하면은 그 인용문을 이 쿼트라는 XML로 출력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쿼트, 이 문서에 있는 이 쿼트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쿼트는 이 첫 번째 프롬프트에서 이 쿼트가 여기 들어오는 거죠. 여기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이 문서에는, 자, 문서 정보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정보고, 여기에서 이제 이 인용문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더블 코테이션이 있으면 이제 인용문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 되어 있는 인용문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문을 찾아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프롬프트를 완성을 하죠. 다큐멘트에서 인용문을 찾아달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인용문이 출력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각 인용문의 의도를 작성해 달라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이 인용문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문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용문에 대해서 각 인용문의 의도를 작성해 달라라고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자, 이 첫 번째 인용문에 대한 의도, 두 번째 인용문에 대한 의도를 작성해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 여기에서 두 가지의 이 프롬프트를 하나의 프롬프트로 해결할 수도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분리를 해서 그죠? 예, 좀 더 정확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제는 자, 문서의 오류를 발견하고 그 오류를 재검증하는 예제입니다. 여기서 자, 문서를 여기다 입력을 하고 그죠? 예, 어떤 오류를, 문법적 오류를 찾아달라, 그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리스트를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류들을 그 다음 프롬프트에서 넣고, 기존에 글이 있고 넣고, 자, 빠진 게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는 찾아주는 것, 문법적인 오류를 찾아주는 것.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문법적인 오류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프롬프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그죠? 실수를 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문서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프롬프트, 오류를 찾아내는 프롬프트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실행했을 때는 그죠? 이렇게 오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글에 대해서 이 오류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죠? 또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프롬프트를 생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글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오류 리스트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 여기서 혹시 빠진 게 있는지, 그죠? 있으면은 있다, 없다면 없다라고 이제 답변을 달라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뭐 더 이상 수정할 오류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죠. 즉, 이
이 글에 대해서 그죠? 오류를 찾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검증하는 목적으로 체인 프롬프트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 이 병행 처리입니다. 이거는 좀 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떤 주제가 있습니다. 컨셉을 놓고 그거를 수준에 맞도록 어떤 아웃라인, 개요를 작성해 달라라는 이제 프롬프트고, 그러면 이제 개요가 나옵니다. 아웃라인이 나오는데 이 아웃라인을 어떤 수준에 맞게끔 아웃라인을 패러그래프 문단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아웃라인이 나오고요. 어떤 주제 컨셉에 대한 아웃라인 수준에 맞게끔, 여기서는 이제 패러그래프가 나옵니다. 세 개의 어떤 아웃라인의 개요가 나오고, 세 개의 각각의 아웃라인에 대해서 세 개의 패러그래프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자, 인공지능을 대학생 수준에 맞게끔 작성해 달라라는 게 이제 아웃라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의 개념을 대학생에 맞게끔 대학생이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세 개의 문장 아웃라인을 어, 에세이의 어떤 세 개 문장의 아웃라인을 써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자, 여기 보면은 요 결과가 자, 하나, 둘, 세 개 인공지능에 대한 개요를 세 개로 정리를 해주고, 자, 이것을 자, 아웃라인을 넣어주고, 이것에 대해서 자, 아웃라인에 있는 것을 패러그래프로 그죠? 확장해 달라,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죠? 해가지고 자, 이것을 문단으로 변화하니까 각각의 아웃라인이 하나, 둘, 자, 세 개의 아웃라인이 세 개의 문단으로 이렇게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확장해 가는 거죠. 동시에.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우팅 프롬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라우팅 프롬프트. 즉,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 질문의 유형을 분류를 하고, 만약에 케이스 A면은 라우팅 프롬프트 1을 실행하고요. 케이스 B가 되면은 프롬프트 2번을 실행하게 되는 라우팅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이제 것들을 라우팅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질문이나 요청을 미리 정의된 규칙에 따라 적절한 출력 채널로 자동 분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주로 대화형 AI 시스템이나 챗봇 등에서 사용자 질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때 활용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사용자가 던진 질문의 키워드를 분석을 해서 그죠? 각각의 키워드와 매칭되는 규칙을 찾아서 질의에 맞는 어떤 프롬프트 처리 모듈이라고 하죠. 이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용자 질문에 주문이라든가 결제라든가 배송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주문 처리 담당 부서나 모듈로 프롬프트로 전달하면 되고요. 뭐 환불, 취소 등의 어떤 질문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환불 처리 부서로 질문을 보내면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롬프트 라우팅을 왜 하느냐라고 하면은 사용자 질의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처리 로직을 단소하고 모듈화할 수 있다 해서 시스템 개발과 유지 보수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의사항은 뭔가 하면, 이 라우팅 규칙이 너무 복잡하면은 오히려 이 유지 보수 매칭 성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 위주로 간결한 규칙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경영정보학과 홈페이지에 대한 우리가 챗봇을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충북대 경영정보학과 홈페이지에는 내용이 정말로 많죠. 그래서 이게 이제 라우팅 프롬프트인데, 만약에 인사말 학과 소개, 뭐 학과
학과 목표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학과 소개 프롬프트를 실행하고요. 교수와 관련된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교수진과 관련된 프롬프트를 실행하고, 이러한 전공 학부와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이 학부와 관련된 프롬프트를 실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프롬프트 하나에다가 우리 경영정보학과 홈페이지에 있는 인사말부터 교수진, 비전 및 목표, 연혁, 그죠? 이뿐만 아니라 뭐 이게 플러스 알파 모든 정보를 하나의 프롬프트에 다 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질문은 김태균 교수의 담당 과목은 이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프롬프트가 작동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모든 메뉴를 이 하나의 프롬프트에 다 넣게 되면은 일단 양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것을 처리할 때 있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어떤 시간의 문제라든가 비용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질문을 보고 이거는 교수진과 관련된 질문이다 그러면은 교수진과 관련된 답변을 찾는 프롬프트를 실행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는 겁니다. 라우팅을 해서 좀 전에 이러한 프롬프트를 이용해서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모든 컨텐츠를 하나의 프롬프트에 넣는다면은 프롬프트가 너무 길어진다, 그죠? 그래서 길어질수록 AI 모델이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찾아서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답변의 정확도도 떨어질 수 있고요. 다른 불필요하게 정보가 너무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우팅 프롬프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질문을 분석해서 홈페이지 내용 중에 어떤 섹션이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고 그 해당 섹션의 내용만 프롬프트에 포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의 길이를 줄일 수 있고요. 질문과 직접 관련된 정보에 집중할 수 있어서 AI 모델이 좀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죠? 예,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요게 이제 라우팅 프롬프트가 되겠습니다. 예, 그죠? 학과 홈페이지 Q&A 챗봇을 구현할 때 얘가 질문이 들어오면 얘가 이제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여기에 들어오면 자, 여기 중에서 이렇게 세 개로 이제 분류해 주는 거죠. 예제니까 조금만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자, 저는 더 두 개 중에 자, 학과 소개와 교수진에 대한 응답을 해주는 프롬프트를 따로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분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자, 요 질문이 있고요. 이 질문에 대한 컨텐츠는 인사말만 요 프롬프트에 들어가 있죠. 보시면 교수 정보, 교수진 정보는 이 프롬프트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학과 소개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프롬프트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요 학과 소개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교수 소개, 교수진 출력해주는 교수 소개 출력 프롬프트 템플릿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홈페이지 컨텐츠 중에 교수님들 정보만 있는 이런 프롬프트가 되고요. 이 질문이 왔을 때 이 질문은 반드시 이 교수진과 관련된 질문만 오게 돼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질문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영정보학과는 언제 설립되었나요? 라고 하면은 첫 번째 이 라우팅 프롬프트를 통해 가지고 자, 여기에 경영정보학과는 언제 설립되었나요? 해가지고 이 라우팅 프롬프트를 통해서 거치게 되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답변이 나오겠죠. 자, 이 설립과 관련된 키워드는 학과 소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학과 소개가 나오면 이 학과 소개를 가지고 출력 프롬프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학과 소개면은 이거를 보여달라. 그죠? 교수진이 나오면 이거를 프롬프트를 이용해달라. 프롬프트 템플릿으로 이용해달라. 라고 하고 결국 여기에다가 이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학과 소개면은 여기 이 프롬프트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겁니다. 요 값을 참조해가지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라우팅 프롬프트를 이제 금방 생성했는데 결국은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라우팅도 해야 되고, 라우팅도 해야 되고, 라우팅 과정에서의 어떤 두 개 이상의 어떤 프롬프트가 동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연동돼서 작업이 되기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결국 라우팅 프롬프트와 체인 프롬프트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해주세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유기적으로 프롬프트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우팅 프롬프트하고 체인 프롬프트를 연동할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이 프롬프트 간의 연결성을 잘 확보해야 된다. 어떤 그죠?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라우팅 조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롬프트 간의 정보 공유가 되어야 일관성 있는 출력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프롬프트 간의 컨플릭트 충돌이 있으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영향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체 흐름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고요. 에러 처리에 관련해 가지고 방법을 준비해 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우팅 프롬프트, 체인 프롬프트 잘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라우팅 프롬프트, 체인 프롬프트가 이제 이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랭체인이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언어 모델 LLM으로 구동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다. 그래서 결국 라우팅 프롬프트와 체인 프롬프트의 아이디어를 차용하고 이 발전시킨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데 이제 프롬프트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개의 프롬프트와 LLM, 데이터 소스 등을 연결해서 복잡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체인을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해결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해 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뿐만 아니고 벡터 데이터베이스, 에이전트 등 다양한 요소들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단순히 이제 프롬프트 조합 이상의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랭체인도, 자, 이거는 좀 엔지니어링 컴퓨터 쪽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다뤄야 되는데, 뭐 상황을 봐서 제가 뭐 맛보여 줄 수 있는 수준이면 한번 소개를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